앞의 주제에서 우리는 미네랄이 몸의 조절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제는 소금을 먹었는데 왜 몸은 여전히 불편할까에서 소금은 같은데 왜 효과가 다를까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을 도대체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 답은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소금 제조법인 자염에서 그 장점과 일본 통치 아래에서 시작된 천일염 제조 과정에서 잃어버린 미네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국물을 오래 끓여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깊고 오묘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 졸이면 어느 순간 짠맛만 남습니다. 맛은 강해졌는데 풍미는 사라진 경우입니다. 소금도 이와 아주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저 한국 전통 자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염은 바닷물을 불로 끓여 수분만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닷물 속 유기물과 미생물은 변성되어 작용을 멈추고 불순물은 거품과 대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그 결과 미네랄은 날카롭게 결정화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소금 안에 남습니다. 자염은 잡균, 유기물 영향이 적고 미네랄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로 천천히 녹는 미네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염은 빠르게 결정화된 소금과 달리 결정이 크고 둔해 물에 닿아도 천천히 풀리는 듯 녹습니다. 이 때문에 체액 농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고 위, 장, 점막과 혈관, 신경에도 주는 자극이 적습니다. 같은 나트륨이라도 몸은 이를 위험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자염은 조미료가 아닌 생활소금입니다. 자염은 순간적인 짠맛을 내기 위한 소금이 아니라 김치, 국, 장류처럼 매일 반복해 먹는 음식을 위한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짠맛이 튀지 않고 둔하게 퍼지며 미네랄이 함께 작용해 감칠맛을 깊고 길게 가져갑니다. 먹고 난 뒤 갈증이 과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염은 적게 써야 할 소금이 아니라 오래 먹어도 부담이 적어야 했던 소금입니다. 네 번째로 자염은 몸을 기준으로 만든 소금입니다. 자염은 생산량, 속도, 효율을 우선한 소금이 아닙니다. 대신 오래 먹어도 탈이 없는 것,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자극이나 강한 맛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도 몸의 균형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염은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몸을 기준으로 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자염은 빠른 맛을 위한 소금이 아니라 몸과 함께 오래 살아온 생활 소금입니다. 이번에는 천일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일염에서 간수를 잃어버린 미네랄.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닷물은 햇볕에 증발하여 미네랄이 먼저 결정됩니다. 이때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은 결정에 함께 고르게 들어가지 못하고 액체 상태의 간수 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의 문제는 미네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자연 바닷물과 같은 비율에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수가 충분히 제거되면 쓴맛과 자극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완충 역할을 하는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가 결과적으로 나트륨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소금이 됩니다. 반대로 간수가 충분히 조절되지 않으면 염화나트륨 같은 성분이 과도해서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장의 자극과 설사 같은 반응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천일염은 간수를 빼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고 간수를 남기면 자극과 불편이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것입니다. 천일염은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 아니라 간수로 인해 미네랄의 조화를 잃기 쉬운 소금입니다. 그러면 간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일염을 만들 때 바닷물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간수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할 비율로 다른 미네랄이 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소금 제조 과정에서 잃어버린 미네랄 중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그 역할과 영향을 나누겠습니다. 이 지식은 물백 소금 일의 기적을 쓴 문영권이 소금의 제조 변천사를 살피다 알게 된 진실입니다.